신랑 어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만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폐지 같은 걸 모으시는 건 아니죠? 테이블 위로 침묵이 흘렀고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일상이 그렇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며 실망감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안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를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분위기는 차갑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강만수는 늘 그렇듯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한 만수는 조용히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어요.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버지.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32살의 딸은 여전히 아버지 걱정이 많았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만수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퇴직했다고 바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 만수는 마당 구석에 세워둔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자전거였어요. 체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노인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그 소리는 친숙한 음악이었죠. 아버지, 오늘은 그냥 쉬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굳이 매일 나가실 필요 없어요. 만수는 자전거 핸들을 잡은 채 딸을 돌아봤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오래 산다. 그래야 내 결혼식에도 당당히 서지. 그의 말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폐지를 모으는 일은 만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했고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도 편안했어요. 만수 형님, 동네 슈퍼 앞에서 같은 또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일찍 움직여야 좋은 것들을 주워올 수 있어요. 만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 하나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모아온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류별로 나누고 끈으로 묶는 작업이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동작은 능숙했습니다. 지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 텐데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상견례가 있어요. 민호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어요. 만수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그래, 드디어 사돈을 만나는구나. 네, 그런데 지연이 망설였습니다. 민호네 집안이 좀 까다로우실지도 몰라요. 만수는 딸의 걱정을 알아챘어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하마. 그날 밤 만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딸에게 방해가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자전거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내일도 그 자전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한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묵묵한 희생이 숨어 있었어요. 만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본 만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지연이 화장을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민호 부모님이 강남 쪽 한식당으로 오시래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자전거로 가겠다. 지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멀어요. 게다가 오늘은 중요한 날인데 자전거가 내 다리다. 걱정 마라. 만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택시비가 아까웠어요. 딸의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들 텐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민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되었습니다. 만수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나름 격식을 갖춘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는 없었기에 평소 신던 운동화를 신었어요. 흰색이었지만 여러 번 빨아서 약간 누렇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먼저 가겠다. 만수가 자전거를 끌고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바지가 체인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이에요. 강남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큰 도로를 지나야 했고 자동차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했어요. 만수는 땀을 흘리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면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약속 장소인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전통가라는 간판이 걸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음식점이었어요. 만수는 자전거를 음식점 앞 가로수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살펴보니 폐지를 모으던 습관 때문인지 종이 먼지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으로 털어내려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운동화도 먼지가 쌓여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당당했고 여자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민호 부모님이시구나. 만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여유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만수는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음식점 입구를 둘러보다가 만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옆에 서 있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보, 저 사람 뭐지? 왜 자전거를 저기에 세워놨어? 신랑 아버지도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배달하러 온 사람인가? 두 사람은 만수가 신부 아버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딘가에서 일하러 온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만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아버지 강만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랑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가 당황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게 신부 아버지? 신랑 아버지도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수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폐지를 모으며 생긴 상처 자국도 보였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속으로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교사인 딸의 아버지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실까요? 만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져 있었어요. 신랑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랑 어머니는 계속 만수의 뒷모습을 훑어봤습니다. 정장은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운동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옷에 묻은 먼지까지 보이니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불편한 긴장감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아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차갑고 어색한 시선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의 마음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음식점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듯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따뜻함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은 테이블 위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온 듯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먼저 오셨네요. 신랑 어머니 박순이는 지연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씨, 오느라 수고했어요. 예쁘게 차려입었네요. 지연에 대한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어머님, 아버님.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랑 아버지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앉아봐. 음식 주문하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였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만수는 메뉴판을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평소 먹던 집밥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할게요. 신랑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특 한정식으로 4개 주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여러 가지 나물과 구이, 찜 등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만수는 이런 고급 음식을 먹어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지연 씨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신랑 어머니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찬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신랑 어머니의 시선이 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만수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는 퇴직을 했습니다.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은 신랑 어머니가 더 캐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의 손을 자세히 봤거든요.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분명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산책을 많이 하세요.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모은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혹시 폐지 같은 걸 모으시는 건 아니죠?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테이블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일상이 그렇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신랑 아버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만수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신랑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폐지를 모으는 사람과 사돈이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님,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신랑 어머니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신랑 아버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에 거래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결혼식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만수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만수가 딸을 말렸습니다. 괜찮다. 사돈 어른들 말씀도 이해한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지연 씨가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이런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테이블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시작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만수는 자신 때문에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식사라도 마저 하시죠. 만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차갑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랑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실망스러운 표정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연은 택시 안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버지의 자전거가 보였지만 같이 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아버지와 마주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연아, 상견례 어땠어? 부모님이 연락이 없으셔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좀 어려웠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신랑 집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순희와 김철수 그리고 아들 민호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웠어. 신부 아버지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한다니.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교사로서도 훌륭하고. 김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지연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결혼은 개인끼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우리 회사 직원들, 거래처 분들이 결혼식에 오실 텐데. 박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민호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니? 김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있다고. 박순이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일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하지만 민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어.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반대한다.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연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건 내 착각이야. 박순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어머니 말 들어라.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방으로 올라가며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 지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호야, 어떻게 하지? 좀 더 설득해 볼게. 시간을 좀 달라.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시각 만수는 집에 도착해 자전거를 마당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지도 몰라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딸에게 짐이 되는구나. 왜 폐지를 주우세요? 왜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건데.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행복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만수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 지연도 자신의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했죠?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상태였어요. 그날 밤 만수는 방 안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버텨왔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오히려 딸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자전거가 달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만수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낡은 자전거는 마당 구석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을 시간이었지만 만수는 방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은 계속 집안일에 머물러 있었어요. 민호와는 매일 통화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부모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완전히 반대하고 계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연의 목소리도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만 당했거든요. 특히 어머니 박순이는 아예 이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에 민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전화였지만 지금은 두려웠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지연 씨,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박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이튿날 지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순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씨, 앉아요. 박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가족은 이 결혼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박순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폐지 줍는 집안은 사돈으로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예요. 박순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거든요. 지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하나요? 민호도 결국 우리 뜻을 따를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을 아이가 아니거든요. 박순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쓴 비용이에요. 받아가세요. 지연은 그 봉투를 보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건 받아가요. 그리고 민호와는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박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 같은 좋은 분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혼자 남겨진 지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님이 파혼하자고 하셨어.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뭐라고?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응.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돈까지 주시면서.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장 얘기할게. 하지만 그날 저녁 민호와 부모님 사이에는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는 지연과 결혼하겠다고 우겼지만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너 정말 우리 말 안 들을 거냐? 김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선택해라. 지연이냐 가족이냐. 박순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모르겠니? 민호는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결혼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민호네 집에서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했어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딸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렸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방 안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때문에. 평생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존심을 지켜왔던 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자전거가 달빛 아래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처럼 자신도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연도 자신의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도 아버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파혼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어요. 만수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지연도 학교일 외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부녀는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문득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지셨을까요? 잠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간 지연은 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아버지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지연이 문을 살짝 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재빨리 서랍에 넣었어요. 지연아. 잠이 안 와서. 뭘 정리하고 계셨어요? 지연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들 좀 버리려고. 만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서랍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만수가 병원에 가신 사이 지연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명함 뭉치였습니다. 대한건설 전무이사 강만수라고 적힌 명함들이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전무이사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찾아보니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대한건설 강만수 전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성공적 완료, 업계 최고의 건설 전문가 강만수 씨, 국토개발 유공자 포상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얘기일까요? 계속 뒤적거리다 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받은 훈장과 감사장들이었습니다. 국토개발 유공자, 건설기술 발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들이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것이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셨을까요? 가장 아래쪽에서는 아버지의 이력서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대한건설 입사 후 줄곧 승진해서 전무이사까지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니 모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화려한 과거를 숨기고 패지나 죽고 계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호 부모님이 아버지를 무시했던 일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지연은 재빨리 자료들을 정리했지만 몇 개는 그대로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만수는 딸 손에 들린 자신의 옛 명함과 신문 기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면서요? 전무이사에 국가유공자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다니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지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민호 부모님이 아버지를 무시했는데 이걸 보여주면 안 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명함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었어. 지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인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만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그냥 내 아버지로 살고 싶었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으로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지연이 더 말하려 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란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명함과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지연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깊은 뜻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왜 이 모든 걸 버리고 소박하게 사시려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 나름의 신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숨기려 하시지만 자신은 이 사실을 민호와 그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시지만 이대로 결혼이 무산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부당하게 무시당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던 중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서 정리하자고 하셔. 완전히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언제요? 내일 오후에 집에서 만나자고 하셔. 정식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진실을 보여드리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라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민호네 집에서 마지막 만남이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라. 이미 끝난 일이야.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끝내야죠. 지연이 간청했습니다. 내가 가면 더 안 좋아질 텐데. 만수가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달라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민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택시를 불렀어요. 만수는 여전히 평상복을 입었지만 지연은 가방에 아버지의 자료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민호네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순이와 김철수 그리고 민호까지. 분위기는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다. 만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랑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앉으세요. 김철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말하려 했지만 박순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입장은 확고합니다. 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호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호야, 너도 이제 포기해. 부모 말을 들어야지. 김철수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지연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고 말씀하세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버지의 훈장이었습니다. 국토개발유공자라고 새겨진 금빛 훈장이 거실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박순이와 김철수의 눈이 훈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 아버지가 받으신 정부 포상입니다.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패지만 줍는 분입니까? 지연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신문 기사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대한건설 전무이사, 국가건설사업 총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성공 같은 제목들이 선명했어요. 신랑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아니에요, 아버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에요. 박순이가 훈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준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도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명예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경력이 있으시다면 박순이의 어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건 지나간 명함일 뿐입니다.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연이 아버지로 살고 싶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연과 결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민호야. 박순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호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 일하신 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김철수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신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실례했습니다. 만수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민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그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두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순이와 김철수는 만수에게 깊이 사과했고 결혼을 허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민호는 그날부터 매일 지연에게 전화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연아, 정말 다행이야. 부모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작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과거의 명함으로 인정받은 기분이 씁쓸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어떻게 가야 할지 말입니다. 지연은 당연히 정장을 입고 차를 타고 가기를 원했지만 만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복 대여해 드릴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어. 아버지.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설마 또 자전거를. 그래. 만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지연은 말리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타고 갈래요. 뭐라고? 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탈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부끄럽다면 저도 같이 부끄러워할래요. 만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안 돼. 드레스가 더러워져. 괜찮아요. 세탁하면 돼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요. 결혼식 당일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았다는 것뿐이었어요. 지연은 정말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겠니? 만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아버지. 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전거에 올라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상황을 알고 나서는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어요. 만수 형님, 딸 결혼 축하해요. 슈퍼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동네 할머니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만수는 페달을 밟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싶었어요. 명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말입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에서 내리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곧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아버지를 두다니 부럽네. 다른 하객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달려와서 지연을 도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아름다워.
박순이와 김철수도 감동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만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만수가 지연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버지, 숨지 말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에요. 만수의 눈에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딸을 위해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정작 딸이 원했던 건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만수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숨기고 살기도 했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이름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호의 부모님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났구나. 박순이가 김철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다시 낡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세워두면서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부는 명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그날 밤 지연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나도 그래, 지연아. 만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 지연이 떠나고 만수는 홀로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슴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자전거가 달빛 아래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자전거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며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만수가 찾은 인생의 진리였어요.